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투자할 때 중국인들과 외국인 투자자 간에 뭔가 차별화된 뭐 정책들이 있는지, 네. 왜냐면 그건 리스크니까. 그렇죠. 예,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본 항목이 개방됐단 말은 뭐냐면 달러 뭐 외화 마음대로 들어오고 한국인들도 달러로 마음대로 태어나서 외국에 가서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놀고 그다음에 한국 기관 투자자들도 해외에다 마음대로 하고 해외 기관 투자도 한국 주식시장에 마음대로 이게 자본 항목 개방이에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이걸 못 해요. 외국인들이 중국이 성장한다 하더라 들어가고 싶어. No.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중국은 외국인이 기관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빼곡히 열어놔서 여기로만 들어와. 그게 홍콩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후강통, 성강통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의 대륙의 주식에 투자할 수 A주, 중국 대륙 주식의 A주, B주로 나눠져 있어요. B주는 과거에 외국인한테만 열었어요. 중국 국내인이 못 투자해요. 근데 2001년에 왜냐면 그게 외국인한테만 달러하고 홍콩 달러만 투자하게 만드니까 주식시장에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때 2001년 때 누가 외국인이 중국에 관심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던져도 막 주가가 막 변하니까 2001년에 B주 시장을 국내인한테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상해에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에 있는 중국인도 B주를 살 수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선 거예요. 달러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제 그 B주를 그때 산 사람들이 대박 친 거예요. 왜냐면 B주하고 같은 주식인데 A주하고 B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 없어요. 삼성전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삼성전자인데 A주하고 B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 회사가 틀린 게 아니라 같은 회사의 주식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회사 주식을 한 100주를 물량을 한 1000주를 떼서 외국인만 거래하게 하고 거기 B주 나머지 9,000주는 중국인만 거래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량이 작은데 외국인 안 들어오니까 아까 한 주 던져도 막 주가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국인한테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가격이 A주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때 저는 달러 없어 못 샀는데 그래서 후에 내국인도 이제 B주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동네를 나누어서 외국인은 여기서 놀아. 국내인은 이렇게 첫 시작을 했다가 후에 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부터 A주는 외국인은 못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살짝 연 게 홍콩을 통해 들어와. 왜 홍콩을 통해 들어와서 감독하기 쉽잖아요. 아, 홍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외국 애들이네. 이것만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왈 열어놓으면 한국의 IMF 외화 위기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다 나가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3천억 위안, 이렇게 뭐, 한도를 줬어요. 그 한도 전체 내에서만. 투자 한도. 네, 한도.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다 풀어놨어요. 이제 마음대로 해. 그게 무슨 뜻이죠? 환영한다는 거죠. 외국인이 이제 막 들어와. 금융 투자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광통, 성광통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국, 여기 증권사들이 거의 다 QF, RQF라고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준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펀드 자금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열어준 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거의 톱 증권사들은 QF, RQF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마음대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의 개인이다. 그러면 내가 나는 중국 주식을 잘 모르고 투자에 잘 모른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방법은 뭐냐면 한국 증권사에 가서 QF나 RQ 펀드에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기관 투자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QF, RQ 펀드 조성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도 되고 아까 그게 다 돼요. 주식도 되고. 근데 아니다. 난 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스스로 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뭐 중국의 뭐 CATL 이런 주식을 스스로 하고 싶어. 이건 이제 외국인이 못하는 주식. 그 후광통에 안 담겨진 주식이에요. 네. 외국인이 못하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러면 내가 후광통, 성광통은 증권사에 가서 개설하면 내가 개인이 그 중국 주식을 트레이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담은 주식만 할 수가 있어요. 아, 중국 정부가 허용한 그 안에 담겨진 주식만.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중국 주식시장이고요. 자, 그래서 자세히 제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또 작년에 지금 2018년에 있잖아요. 여기 2018년 여기 2018년 8월 15부터 조금 규정을 더 완화했어요. 저기 2018년 8월 이게 중국어인데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2018년 8월 15부터
외국인도 살 수가 있어요. 아까 후앙통 쌍화통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냐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 회사든 중국 회사든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후원도 쌍화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 첫째. 그 다음에 외국인인데 중국에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임수열 회사라고 중국에다 법인했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파리로 모니터. 네, 파리로머니 회사. 아니면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회사 이러다가 우리 한국 분이 들어오셨어요. 본사로 복귀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018년 8월 10일부터 마음대로 투자하게 풀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 모든 국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네. 이게 중국 증감위에서 발표한 이게 규정이에요. 번역해 드리면 중국하고 이렇게 감독 당국, 한국은 금융위, 중국은 CSRC 증권감독위원회 이 위에 이게 증권감독위원회 맨 위에 이게 CSRC예요. 여기 CSRC예요. 영어 보이시죠? 요거 약칭이 CSRC예요. 증권가 얘네들하고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와 지역이 있어요. 그게 62개 국가. 이 62개 국가가 감독당국, 금융감독당국 중국 CSRC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다시 복귀하거나 마음대로 여권만 갖고 가면 돼. 그러네. 예. 이렇게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외국인이 돈 버냐? 네? 네. 외국인은 외국인이잖아요. 중국 잘 그렇죠. 모를 수가 있잖아요. 돈 버냐?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가가지고 전부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야, 근데 제가 한국에도 지금 오래 있었고 중국에도 오래 있었고 이래 보면 역시 이 외국인들은 참 돈 냄새를 잘 맡는 애들이에요. 외국이라는 거를 좀 하면 미국, 유럽, 이런 한만이 서구들. 기관 투자, 헤지펀드. 헤지펀드들. 네, 헤지펀드들.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얘네 자금의 동향 따라다녀도 돼요. 얘네는 진짜, 야, 결국 머리도 좋아요. 왜냐면 그 나라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먼저 만들어 놓고 들어가. 예를 들면 내가 헤지펀드예요. 월가 헤지펀드 그러면 자, 중국이 앞으로 성장한다는데 중국 주식에 내 투자하겠다 딱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월가 애들이 머리를 짜냐면, 근데 내 보기에는 저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아니다. 지금 틱톡도 똑같은 문제 있어. 틱톡이 그렇죠. 자기 몸값을 1,000억 달러 불렀어요. 아, 그래요? 우리 원화로 한 100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저런 애들이 사고 싶은 거예요. 트위터를. 이게 너무 비싸. 무슨 1,000억 달러야. 100억 달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온갖 방법 다 써요. 뭔지 알죠? 뭐 이렇게도 때려보고 저렇게 뭐 제도 트럼프를 동원해가지고 때리고 이래서 엄청 싸게. 똑같아요. 미국이 월가 자본이 중국에서 A주에서 돈 벌려고 사실 한바탕 한 번은 해먹었어요. 언제는 2008년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의 5대 은행들 있잖아요. 주요 주들이 다 골드만삭스, JP 모건이었어요. 걔네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다 엄청나게 5, 600씩 먹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끝나니까 또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때리기 시작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너네를 MSCI 가입시켜줄게. 네? 지금도 스토리 이렇게 가는 거야. MSCI 가입시켜줄게. 근데 너네 MSCI 이머징 마켓 집가지수 인덱스가 들어간단 말 뭐죠? 그 나라 시장이 이제는 이머징 시장에 편입이 됐다라는 그렇죠. 거는 글로벌 이런 패시브 펀드들을 이런 애들 자동으로 다 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그건 자동으로 뭐 거의 로봇으로 담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기관 투자 자금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잖아요. 그냥 중국 뭐 이거 좋네 이래가지고 오케이. 근데 얘네 조건이 안 돼. 얘네 시장이.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가입을 안 시키면서 질질질 한 4년 후에 가입시켜요. 근데 이번에 가입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중을 10%, 20% 이렇게 확대시켜요. 근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재밌어요. 얘네들이 진짜 머리 좋은 이게예요. 그동안 한 3차례 가입을 못했어요. 안 됐어요. 계속. 근데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근데 그 이유가 중국 주식시장을 내가 저 중국이랑 밭에 가서 밭을 갈 건데 내 마음대로 내 룰대로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는 안 돼.
근데 그게 실제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안 되냐? 첫 해는 얘네 주식상이 법제화가 안 돼 있어. 내부 거래가 너무 창거래. 네. 법제화 좀 투명하게 해. 어? 그래서 중국 주식상에서 엄청 그 내부 거래하고 그 엄청 그 이런 걸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엄청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죠. 일단 두 개요. 첫째. 두 번째도 못 들어가요. 왜 안 돼? 이러니까 얘는 시장화가 안 돼. 그래서 왜 안 돼? 할까? IPO 가격을 공모가 상장하는 가격을 CSRC가 결정하잖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증권회사가 해야지. 언더라이팅을 왜 니네 감독기관이 해? 그걸 시장화시켜. 그게 뭐 시장에 맡기는 거지. 그럼 또 쫙 떨어지죠. 원래는 중국은 공모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정부에서 정해주면 이거 국유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유자산을 정부에서 10,000원이면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하면 그게 1,000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많이 몰리면 비싸고 안 몰리면 싸고. 그래서 요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들어가. 얘네를 편입 안 시켜. 그러니까 무슨 우리 같이 못 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IPO를 시장화시켜요. 프라이시 시장화, 언더라이팅 한국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못 통과돼서 왜 안 돼? 이러니까 국제화 정도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 열어 이거야. 무슨 후광통이 성광통이 있니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뭐 있게. 통을 무슨 통 그릇 많아. 이제 금융상 개방해. 그게 미국의 1단계 해비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장 개방. 이렇게 할게면 매 한 번 할 때마다 주식상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해 종합지수가 왜 연수익률이 CPI도 모이잖아요. 1.2%. 1.2.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쫙 들어간. 그래서 올해만 600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들의 수익률을 보면 장난 아니게 돈 벌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중국에 들어가 제일 많은 게 소비주. 네, 제일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IT주 많이 사요. 중국에서 지금 돈 벌 게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인터넷하고 금융이에요. 인터넷과 금융. 네, 그래서 월가 자본은 지금 금융으로 왕창 해먹으려고 하는데 저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지금 어쨌든 11월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11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주식시장 가운데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네. 것이 개인의 그 비중이 한 20% 네, 정도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서 외국인의 비중은 또 한 몇 % 정도 될지. 외국인은 얼마 안 돼요. 외국인은 한 10% 요즘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10% 안 돼요. 아직도 작아요. 왜냐면 문화 아직도 안 열었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10% 아니면은 시가총액. 시가총액 대비 10%. 네, 그러면 그것도 좀 꽤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1% 2%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5%도 안 됐어요. 많이 많이 늘었죠. 늘었죠. 채권하고 주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나, 또 이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명품이 있잖아요. 네. 미국 가면 제일 싸요. 미국, 유럽이 싸잖아요.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명품을 엄청 사오잖아요. 그렇죠. 이태리나 가거나 이러면. 가면 저는 월급에 막 2달 월급 쳐놓고 오는데, 외국 가면 싸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가면 명품이 제일 비싸요. 중국 가서 뭐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명품 사면 안 돼요. 바가지예요. 한국도 인천공항이 비싸요. 외국에 비해서 명품이 똑같은 명품인데 루이비통 똑같은 건데 더 비싸요. 한국 이머징 국가의 면세점은 명품이 비싸요. 저 선진국은 면세점 가면 되게 싸잖아요. 근데 주식도 똑같아요. 중국 주식인데 분명히 중국 주식인데 중국 개인들이 더 비싸게 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의 중국 주식은 보통 홍콩 동일한 여기 시노펙 석유 회사잖아요. 네네. 뭐 동일한 뭐 태주 예를 들면 동일한 뭐 중국의 뭐 이런 철도 회사 동일한 A주인데 A주, B주, H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H주는 뭐냐면 동일한 주식인데 홍콩에 상장했을 경우에 이름을 H라고 적어요. 그래서 동일한 삼성전자인데 A주도 있고 B주도 있고 홍콩에 상장한 H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1억 주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그 중에 5천만 주는 중국 A주에서 유통이 되는 거고 네. 그 중에 2천만 주는 홍콩에서 유통이 되면 H주라고 해요. 나머지는 B주면 뭐 3천은 B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웃기는 게 동일한 삼성전자 주식인데 주가가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이. 네. 근데 A주가 제일 비싼 거예요. 동일한 주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시노펙이 예를 들면 2008년에
공모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중국 국내에서는 16.7위안에 공모했어요. 아, 이게 원화로 2천 좀 안 돼. 2천. 원화로 2천, 한 주당 2천. 한 주당 2,000원. 근데 홍콩에는 1 홍콩 달러, 위안화로 8위안 1,000원. 동일한 주식인데. 똑같은 액면가로. 예, 예. 근데 와.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그거는 홈페이지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6분의 1.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주식이 중국 A주도 있고, 아까 말 동일한 삼성전자 주식인데 A주도 있고, H주도 있고, B주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주식 회사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싼 거 사야 돼요. 그러면 홍콩으로 가야겠네요. 근데 왜 그럼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아, 왜 동일한 주식인데 홍콩은 쌉니까? 왜 중국은 더 비싸요? 답이 아주 간단해요. 홍콩의 주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예요. 아까 기관 투자 어떻게 투자한다죠? 밸류에이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투자하네. 근데 중국의 주식상은 주로 누가 투자하죠? 개인들이 트레이딩 하잖아요.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가치고 뭐고 관심 없어. 그냥 단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올라가니까 주가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요 메인 투자자 계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홍콩 주식이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박사 공부할 때 홍콩주하고 한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이 있어요. 중국 주식 똑같은 기업이 주식인데 한국에 상장한 주식 우리가 K주라고 해요. 중국 K주? 주식이 한국에 상장 K주. 근데 그 주식이 홍콩에도 상장했어요. H주가 있잖아요. 제가 K주하고 H주 제가 차익 거래했잖아요. 그걸 제가 안정적으로 돈 벌어요. 안 잃어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어디서 산다? 동일한 주인데 싼 거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럼 항상 한국이 쌌어요. 한국이 왜 싼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안 좋아하거든요. 중국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동일한 중국 주식인데 쌌어요. 항상 K주가. 그럼 제가 한국에서 살고 그 주식을 원주로 바꿔서 홍콩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네. 게 보통 차익 거래가 된다는 거는 네.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에서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걸 홍콩에서 팔려면 네. 그 과정이 어떤 과정? 차익 거래를 위한. 아, 증권사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HTS 개설하잖아요, 증권사. 이게 그게 그렇게 채널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사고 팔게. 단지 기간이 한 일주일씩 걸렸어요. 지금 다 상장 폐기되고 없어져서 못하는데 그게 한 일주일이 걸리면 환도 바꿔야 되고 뭐 그렇지. 거기 또 원주로 바꿔야 되고 이래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ADR, KDR이 상장돼 있고 한국에 대부분 원주로 상장돼서 좋았어요. 여기 KDR이 아니라 그때는 대부분 원주로 상장돼서 바로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논리로 지금 중국 같은 주식인데 네. 중국은 비싸고 홍콩은 싸잖아요. 그럼 제가 홍콩에서 사서 중국에다 팔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차익 거래를? 아, 똑똑하시네. 아니요. 저하고는 오래 같이 한 보람이 있네요. 그거 알려면 한 2,000위안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공짜로 드시려고 제가 하네. 안주를 정말 기가 막힌 걸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무조건 싼 거 사야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들어가 확인하세요. 똑같은 주인데 홍콩주가 무조건 사요. 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더프라이싱으로 지표를 만들었어요. H주 가격 대비 중국 A주 가격. 그걸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상위 10개, 뭐 오버밸류 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고 이러면 거의 손실 없이 돈 벌 수 있죠. 이런 거는 비법이니까 깊이 묻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묻고 싶어지는데. 알고 싶죠? 네. 궁금해요? 네. 지금 그거는 다음에 좀 더 깊이 네. 들어가는 걸로 네. 하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케이. 가벼운 타입으로 네. 좀 네. 진행을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네. 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과 중국인 간의 이 네. 차별점, 그러니까 네. 투자와 관련해서 좀 그 차별화되는 네.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걸로 그렇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